것 같아서 전 질문하고 싶은 게 또 많고 또 소박하지만 제 견해를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도 간략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러시아 탈소비에트 지역을 연구하고 또 주도하고 있는 3대 연구소가 대선 직후에 이렇게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저명하신 선배 학자들 사이에서 또 평소 존경하는 강봉구 선생님 발표를 듣고 또 제 견해를 피력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냥 큰 기쁨입니다. 저도 이 비슷한 강봉구 선생님께서 쓰신 비슷한 주제를 글을 사실 준비하고 또 써야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를 잡는 데 있어서요. 선생님의 그 논문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사회자께서 정리를 또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과 또 제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발표자께서는 메드베데프 시기까지 러시아 대외 정치적 정체성과 대외 정책 노선에 있어서 다른 국내외 연구자들의 시기 구분이 별다른 설득력이 없고 또 97년 이래 러시아 대외 정책 노선은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저 역시 예전에 이에 관련된 것을 언급한 논문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대외 정책, 러시아 대외 정책의 변화, 소련 해체 이후에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어떻게 구분했나를 보면 굉장히 세분한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긴 호흡으로 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학자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한 가지는 분석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허먼이라는 학자가 대외 정책을 분석했을 때 조정적 변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변화, 문제, 목표 변화, 국제적 지향 변화,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대외 정책이 임시 방편적으로 변화했느냐, 일국적 상대국에 대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변화했느냐, 아니면 수단이 변화했느냐, 아니면 문제, 목표 자체가 해결해야 할 목표 자체가 변화했느냐, 아니면 국제적인 지향 변화, 대외 정책 노선이 전반적으로 변화했느냐. 여기에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대외 정책 노선에 있어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수단의 변화, 그래서 국제적 차원의 프로그램 변화를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하면 여러 학자들이 설명한 것을 나름대로 통합해서 그럴듯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대외 정책을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석 수준에서 보느냐, 목표가 변화했느냐, 아니면 그 수단이 변화했느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변화의 정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재집권 이후에 3기 푸틴 정부의 대외 정책이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국제적 지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외 정책 노선의 기본적인 목표의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변화,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2000년대에 분명히 2000년 초와 2000년 후는 프로그램 변화, 러시아 대외 정책에서 프로그램 변화 분명히 있었고 메드베데프 시기에 있었던 그 프로그램 변화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 아닐까가 더 중요한 문제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강보 선생님께서 반박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빨리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실용주의와 현실주의 용어가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발표문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 의미를 다시 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실용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 대외 정책을 입안하고서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관념이나 이념 그리고 또는 도그마에 입각하지 않고 실제 효과나 이익을 먼저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패러다임적으로 보면
이상주의나 자유주의가 선언적으로 국제적 협력과 공존이 가능하다고 상정한다면 이것은 고르바초프가 생각했던 것이죠. 한다면 현실주의는 국제 질서에서 갈등과 대립을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용주의는 그러한 선언적인 도구마를 지향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는 이제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학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제 정치에 있어서의 실용주의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실용주의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용주의적 강대국 노선이나 예를 들자면 현실주의적 강대국 노선 이런 용어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여학자들이. 이랬을 때 그 개념은 일종의 경향성이나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완전히 거기에 경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강해졌고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떠한 대외 정책도 정책 이반자들은 이것이 실용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이 현실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 정책을 분석하고 그래서 평가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정책 결정자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학문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연성 권력의 재사유화라는 국내 정치의 변화 추세가 직접적으로 대외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내 정치가 대외 정책 노선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저도 이제 사실 이것이 사실 고민입니다. 상당한 고민인데, 대외 정책에서 러시아 대외 정책 국내적 변수는 어느 정도는 200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는데 이제 이 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러시아 국민들의 동의, 대외 정책 이른바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다시 정체성 인식, 국내 동의 이것만으로 우리가 연장해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대외 정책 수행에서 분명히 자원동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와 같은 아주 편리한 자원동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국내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서방의 푸틴이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방의 정보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국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외 정책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그에 동조하는 서방의 정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개혁 속에서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 또 한 가지는 푸틴이 막대한 국방 예산 확장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경제 발표 시간에 얘기했지만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도 자원이 부족하다. 현재 이 신경제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도 자원이 부족한데 과연 막대한 국방 예산의 지출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성 권력의 재사유화 국면에서 재사유화 국면에서 대외 정책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조금 제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씩 가서요. 여기서 이제 제 견해를 조금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한반도 동북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아니면 유지될 것이냐, 이런 점일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제 견해 말씀드리면 저는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등거리 노선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등거리 노선은 푸틴 정부에 의해서 2000년부터 출시된 거고, 이미 이제 이 계획은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 계획은 분명히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온 것이 2000년부터니까 2000년 이후에 푸틴의 작품입니다. 사실은 푸틴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핵심은 이거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점이고, 러북 관계도 더 긴밀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서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외교의 중심이 주체 외교를 해야 하는데 중국에 끌려다니고 싶은 것은 그 상황이 그렇게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북핵 문제에 러시아가 최초로 개입하고 2000년대 초 육자회담 참여했을 때보다 러시아의 가치가 점점 더 북한에게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고 러시아도 북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메드베제프가 대회장